이걸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이해만 해보시라고요. 자, 통화, 한 국가 내에서 풀려 있는 돈이요. 돈은 이게 머니터리 통화예요. 그리고 거래 회전율이 이게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벨로서티라고 해서 통화 유통 속도는 요거는 P 곱하기 Y하고 같다. 이때 P는 뭐냐면 한 국가 내에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에요. 물가. 여기 물가고요. Y는 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근데 물가하고 거래량을 곱하면 제가 여기다 썼다 지웠지만 그게 뭐냐면 명목 GDP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면서 명목 GDP 빵 가격 100원에 10개 생산된다 그러면 GDP는 1,000원이다. 이때 이거는 명목 GDP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GDP라는 게 그 나라의 물가 수준 어떤 물건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거래량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예요? 명목 GDP예요. 그러면 요게 명목 GDP인데 우리는 화폐 유통 속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화폐 유통 속도를 얘기하니까. 근데 명목 GDP가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제 전체가 한 나라의 명목 GDP가 10,000원이야. 그런데 이 나라에 팔린 모든 돈 있죠. 지폐하고 주화하고 동전하고 다 합쳐보니까 풀린 돈이 얼마가 발행됐냐면 지폐가 1,000원 발행됐어요. 1,000원. 1,000원 발행됐으면 1,000원 발행된 돈으로 10,000원어치 명목 GDP 거래가 일어나려면 전체 거래가 10,000원어치 거래가 일어나려면 돈이 몇 번 돌아야 돼요? 10번 돌아야죠. 돈이 이 사람하고 거래했다가 이 돈을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고 식당 주인한테 돈을 줬으면 식당 주인이 배추를 사는 데 쓰고 배추 가게 주인이 또 다른 물건 뭐 농약 사는 데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돈이 계속 거래가 되잖아요. 그 하나의 돈이 한 지폐가 얼마만큼 거래를 수행했느냐 이거 회전율, 돈의 회전율 요걸 우리는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 유통 속도는 1,000원짜리가 돈이 있다. 10,000원어치의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1,000원짜리 돈이 10번 돌아야 돼요. 10번. 이게 화폐 유통 속도예요. 그러면 10번이라는 화폐 유통 속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확하게 알려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는 명목 GDP인 P 곱하기 Y를 이게 명목 GDP예요. 요걸 통화량으로 나눈 거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 유통 속도 박스에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것이다. 이건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됐는데 문제는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이게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비 관습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화폐 유통 속도는 잘 안 바뀌더라 이거죠.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이렇게 고정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게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통화량 증가율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이게 G가 그로스예요. 증가한다. 통화량을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적정하게. 통화량을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물가가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너무 적게 통화량을 발행하면 거래 방해가 일어나가지고 디프레이션, 불황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때 우리 교재에 밑에 박스가 있죠. PG 그 다음에 플러스 YG 마이너스 VG 요걸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통화량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냐면 PG,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YG, 실질 GDP 증가율, 마이너스 VG, V라는 건 통화유통속도예요. 통화유통속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면 기계적이에요. 이건 뭐 의미도 별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공식 밑에 이런 게 나와요. MG 통화량 증가율, 통화 증가율은 PG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YG 실질 GDP 증가율, 그리고 VG는 유통속도 변화율. 유통속도 변화율이 화폐 유통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사실. 자, 끝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금리는 천천히 읽어보세요. 금리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원인과 특징이라는 파트가 있죠. 요걸 잠깐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사실은요. 이걸 좀 부연해서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왜 변동하느냐. 경제가 왜 꾸준히 가지 않고 끊임없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경제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경제가 이렇게 꾸준히 가지 왜 이렇게 변하느냐 이거예요. 경기 변동의 원인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여럿이 있다. 그 원인을 진단하는 사람들도 다르다. 여럿이 있다 하는 거예요. 4개만 알아놓으세요. 뒤에 또 상세하게 조금 더 부연해서 하니까. 자, 4개. 경기 변동의 원인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원인 첫 번째 수요 측면의 충격, 디맨드 쇼크가 있기 때문에 수요 충격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케인스라는 사람입니다. 케인스 학파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안 놓고 두 번째 화폐 측면에 돈이 발행될 때 자의적으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나 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이런 데서 자의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발행하는 것 때문에 경기가 변동한다. 즉 마니터리 쇼크라고 해서 화폐 충격을 주장한 사람이 요게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통화주의자예요. 요 사람들을 통화주의라고 그래요. 통화주의자. 대표적인 게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에요.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 자, 그다음에 자,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는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사람들의 기대, 경제 주체들의 기대, 잘못된 기대, 좀 어긋난 기대, 그러니까 착오로 인해서 기대의 착오가 일어나서 경기가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합리적 기대 이론가들이에요. 합리적 기대학파라고 그래요. 기대학파. 그래서 요 사람들 대표자가 루카스라는 학자입니다. 루카스라는 학자. 요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경기가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서플라이 쇼크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혁신 같은 게 일어나면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경기도 사이클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그럴듯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스마트폰이 우리 주변에서 아무 때나 사람들 다 스마트폰 들고선 살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건 10년이나 10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기술이 나와서 우리 생활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도대체 기술이나 혁신, 어떤 공급 측면의 큰 혁신이 우리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바꿉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업도 바뀌고요. 스마트폰과 관련되는 정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 측면이 우리 삶을 바꾸고 경기를 변동시킨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공급 측면의 충격을 얘기하는 사람은 슌페터라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사실은 슌페터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척척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누가 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다 해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학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제 학사를 하려고 깊이 있게 궁금하다, 더 하고 싶다. 그건 나중에 하세요. 시험을 위해서는 여기서 몇 가지씩 살을 붙여가지고 지문을 구성하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고 이야기하죠. 경기 변동의 원인을 얘기한 사람. 두 번째 줄에 첫째,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수요 충격이라는 걸 들 수 있는데 이걸 얘기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줄에 끝부분에 케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케인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는 기업가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데 그 기대는 기업가의 투자 심리 또는 동물적 감각,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자, 동물적 감각이라고 표현 나오죠? 애니멀 스피릿. 요 말이죠. 동물적 감각, 야수적 충동, 동물적 충동, 동물적 본능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동물적 감각이라고 돼 있어요. 동물적 감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수요 충격이 케인스예요. 네? 앞으로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 감각. 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케인스 얘기고 이게 수요 측면의 충격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에 크게 의존하므로 투자는 본질적으로 기업가의 불안정한 기대의 변화에 따라 역시 불안정하게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다음 페이지 둘째. 자,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통화량 변화와 같은 화폐적 충격. 화폐 충격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 자, 그래서 화폐 충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는데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자예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 순환이 나타나는 것은 통화 당국의 지 멋대로 이런 뜻이 자의적이라는 뜻이에요. 자의적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이런 뜻이에요.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 셋째,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기대.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기대가 이게 착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보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판단을 잘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루카스라는 말 나오죠. 루카스. 여기다가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세요. 그 밑에 줄에 일반 물가 수준의 변화 등에 대한 판단 오류가 생겨요. 불완전한 정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오류로 인해 경제 주체들은 제품의 생산 요소의 공급과 수요를 변화시켜 결국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넷째, 기술이나 생산성 변화와 같은 공급 충격이요. 기술이나 생산성 변화, 혁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슌페터 여기까지 말해놓으세요. 슌페터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경기 변동의 원인을 얘기하는 학자들을 봤고요.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는데 경기 변동은 지속성, 변동성, 공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자, 경기 순환의 두 번째 핵심적 문제는 경기 상승 또는 하락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 또한 지속된 경기 상승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즉 경기 변동의 지속성 그리고 변동성에 관한 문제다. 경기 변동이 왜 지속하는가? 그리고 어떤 때가 되면 왜 경기 변동이 꺾여서 상승이 하강이 되고 하강이 상승이 되는 그런 원인이 뭐냐? 즉 변동성이 뭐 때문에 생기느냐 하는 거죠. 자, 또한 경기 순환 과정에서 생산, 고용, 투자, 소비 등 경제 지표들과 산업부 분별 생산, 고용, 투자 등의 공통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를 경기 변동의 공행성, 같이 움직이는 성격이라고 그래. 공행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속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단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편 경기 변동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제기되었다. 먼저 유발 투자를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 밑줄. 유발 투자 강조하는 견해. 유발 투자 나오고 뭐 독립 투자 이런 거 나오면 다 케인스예요. 그래서 케인스 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가격이나 임금 경직성을 근거로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견해. 이런 게 있어요. 가격 경직성, 임금 경직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는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또한 자본주의 투자에서 건설 기간이 길다. 건설 기간을 강조하는 견해가 세 번째 견해예요. 지속성을 설명하는 견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순환은 세 번째 단락에 전 기간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건설 투자였다 하는 거 체크해 놓고요. 그다음 그 밑에 단락에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두 번째 요인은 해외 부분이다. 해외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통화는 대체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은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경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특징은 순환 심도, 변동성, 공행성 등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순환 심도는 순환 진폭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경기 변동을 잘 반영하는 변수를 채택하여 확장기와 수축기에 나타난 변동폭을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두 번째 단락이 변동성이 이번엔 변동성은 경기 변수 증가율의 표준 편차 동그라미. 변동성은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다음 그 밑에 단락 공행성은 경제 변수들이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특성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경기 전환점과 시차 분석을 통해 측정됩니다. 두 가지예요. 공행성 측정은 경기 전환점, 시차 분석을 통해서 측정된다는 사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